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HLB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HLB는 보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하한가 들어가고 손실이 큰 종목들은 제가 좀 안 보고 싶은데 카페에 제가 오늘 그 보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이 종목을 좀 봐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봅니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한가를 들어갔는데요. 하한가 들어갔다가 풀렸죠. 예, 그래서 누가 들어서 패대기 친 물량이 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종목에서 대주주가 단타를 쳤다. 예, 한 40만 주 물량 정도를 단타 쳤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단타를 쳤냐면요. 이 최대 주주죠. 진양군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분율이 9.23, 390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되기 전에 5월 8일 날, 5월 8일이면, 자, 이때죠. 5월 8일. 일단 세로 선을 그어놓고, 여기를 보시면, 유증전에 5월 12일 날 지분율이 이렇게 394만 주에서 347만 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물량 비율이 있겠죠. 대략 한 47만 주 정도? 예, 394만 주 빼기 347만 주 하면은 그 차액만큼 대략 50만 주 정도? 대략 그 정도를 물량을 버렸습니다. 5월 12일 날. 그러니까 5월 12일 날 버렸다라는 것은 5월 12일은 이 권리락 있는 그 다음 날이네요. 자, 여기입니다. 5월 12일. 예, 여기입니다. 물량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분 가격이 자,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이거 보시면 47만 주를 팔았는데 10만 6천 원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7만 주를 10만 6천 원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팔아먹은 가격이 47만 주를 10만 6천 원에 팔았다는 거고요. 그 팔아치운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55만 주를 다시 사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가격은 7만 8천 원 정도거든요. 여기에 예 7만 8천 원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10만 몇천 원을 팔아먹고 7만 8천 원에 다시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주주가 진장군이라는 분이 이 유정을 이용을 해서 물량을 팔아가지고 차익을 챙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책임 경영을 빌미 삼아서 유상증자에 나도 들어간다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성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익도 챙기고 본인도 들어간다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들어오게끔 호객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대주주는 47만 주 정도를 단타 쳤다. 47만 주, 50만 주 정도를 단타 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으로 사람들한테 팔아먹고 자기 주식으로 수익도 챙기고 일반인도 들어오게 하는 트릭을 썼다 이렇게 일단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상증자 내역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78,700원에 이게 이 430만 주 금액이 얼마 정도냐면은 3천억대입니다. 3천억대. 그러니까 3천억대 돈이 이때 들어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3천억대 돈을 회사로 유입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단타 치고 회사로 돈이 들어오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천억 정도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당장 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원래 3년 연속, 4년 연속이면 감자나 상표 사유가 되잖아요. 근데 종속회사를 뺐을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눌러보게 되면 2018년도에 흑자가 있기 때문에 3년 연속 뭐 4년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나 상패 사유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패가 될 것까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자기 회사 주식으로 단타를 열심히 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주가가 하락을 했으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벌어들인 돈으로 대주주가 진양군이라는 분이 물량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면 이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가 고점 매도했잖아요. 고점 매도를 단타를 쳤는데 다시 사들이는 노력. 그래서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진양군이라는 분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진양군이라는 분이 다시 이 장 내에서 매수를 해서 지분을 늘리는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긍정적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 자,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거의 뭐, 자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어떤 내용이 있었다 치면, 한 개는 실패에 준하는 것이고, 한 개는 뭐, 다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공시를 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 허위 공시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회사 측에서도 이제 면죄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그동안 회사가 꾸준히 공개해온 내용이다. 이게 승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회사가 꾸준히 공개해왔기 때문에 허위 공시한 적이 없다라고 면죄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 1차 유효성 지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신약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걸 숨기지 않고 발표해왔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내용도 있고 좋은 내용도 있으면서 좋은 내용을 부각시켜서 주가를 유지했다. 이런 조사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안 좋은 사항이 내부적으로는 있긴 있었는데 어떤 것을 부각시키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어느 한쪽을 강조를 시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달러 위조 지폐를 만들어 본 어떤 그 조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달러 위조 지폐에다가 뭘 새겨놨냐면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보기 힘든 돋보기로 봐야 되는 그 상황에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이 지폐는 위조 지폐입니다라고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어놨다 위조지표라고 명시했다는 그 내용 하나 때문에 위조지표를 만든 것이 무죄로 갔던 옛날에 미국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2019년 8월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임상학적으로 유의미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면이 부각이 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는 주식에 대한 계약이 있나 이 문제인데, 자기가 가진 주식을 뭘 했다고 되냐면, 담보대출을 계약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대략 이 정도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그 여섯 개 보면 한국투자증권, 메리츠, 이베스트, 하이, 이베스트 이래서 여섯 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납니다. 이게 2020년 3월 10일이고요. 이것은 2020년 9월 23일입니다. 9개로 더 늘어났죠.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3일 것을 보면 10개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 거냐면은 원래 대주주가 꼭지에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우리 회사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고점에서 이 담보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을 일어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도 있죠. 유상증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담보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으로 돈을 챙기고 담보대출 받아서 반대매매 맞아가지고 주가가 폭락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당시로 보면 3만원 수준인데 지금은 720원까지 찍은 적이 있고 지금은 감자를 거쳐서 3,600원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대주주가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그 담보대출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HLB가 주가가 10만원 오가고 있을 때, 작년에 담보대출이 많았잖아요. 10만원 오가고 있을 때, 이 할인율을 뭐 적용해가지고 대략 한 7만원, 뭐, 30%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7만원 정도의 주당 10만원이면 7만원 정도의 70% 정도의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이 70% 정도를 받는데, 그걸 나중에 들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주가가 하락해버리면 정권사들 아까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반대 매매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담보대출 받은 것이 반대매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에 보면 반대매매 맞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 또 거래량이 터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반대매매 맞았다라는 뉴스까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오늘 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세하게 살펴봤다면 대주주가 단타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자기도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유상증자를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유상증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유상증자를 성공시켜가지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정무정을 통해서 근리락이 9% 2%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7만 몇천 원짜리 7만 8천 원짜리가
이 청약날입니다. 제가 이 날짜 청약날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29% 30%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30% 정도의 이 자체로는 수익이 나는데 이 권리락이 맞은 것까지 9% 2% 합치면 수익률 한 대략 한 40% 정도 넘었겠죠. 다시 말하면 고점에서 개미들이 들어오게끔 성공시키는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그 행태에서 유상증자 따라 들어가서 매도를 하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고점 유상증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상증자 내역을 또 보게 되면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유상증자가 또 있습니다. 뭐 CB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일단 요거 한번 보시면 이 98,000원에 29만 주가 있어가지고 대략 한 이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290억입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도 보면은 원래 삼자 배정이 들어가면은 호재로 작용이 되죠. 이게 삼자 배정 들어간 것이 이게 2020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그러면 여기 제가 12월 21일에 한번 꺼볼게요. 12월 21일, 여기 21일 정도?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삼자 배정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삼자 배정 대주주가 들어갔든지 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뭐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두 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고점에서 삼자 배정을 한다라는 명분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좋으니까 들어갔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게 고점에서 고점의 우억계에서 삼자 배정을 하고 주가가 하락해버리면 주주들한테 믿으세요. 우리도 들어갑니다라는 트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유행은 아주 조심했어야 되는 차트 유행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300억 정도 적어도 들어갔는데 손해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쪽에서 유상증자에서 3천억대가 들어갔잖아요. 3천억대에 10분의 1만 미끼로 딱 떼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뒤로 뭐 3천억 정도에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 또 이제 자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확보를 한 다음에 300억 정도는 손절치는 개념으로 유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일반인들 보고 가만 들고 있으세요. 버티세요라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언제부터 했냐면 여기 있죠. 2020년 9월 7일부터 했거든요. 유정이 된 날짜는 12월 7일입니다만은 2020년 9월 7일부터 우리가 삼자 배정 들어가니까 팔지 마세요. 자, 9월 7일. 요때부터 삼자 배정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게 괜찮구나라고 사람들이 들어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자 배정을 통해서 들어오세요라는 어떤 그 미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뭐 살아나기 위해서는 담보 대출을 제공해준 측에서 반대 매매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진장군이라는 분이 이 종목에 우리 회사는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 병령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들여야 됩니다. 회사 돈 말고요. 아까 47만 주, 55만 주 물량 챙긴 것들이 있죠. 그 차익을 가지고 돈이 생겼으니까 그 돈으로 제가 책임 경영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라는 진양곤이라는 사람이 물량이 장내 매수 공시가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명한다고 뭐 해명한다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런 표정 짓고 있는데 해명한다고 노력하지 말고요. 진짜 해명을 하려면 자기 돈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주주고 그다음 이 회사에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다 치면 진 장군이라는 분한테 그때 니 돈 챙겨가지고 지금 네가 저렴하다 평가하고 주식을 사들이면 네 말을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게시판이든 주식 뭐 주담이든 회사 측에 전화를 해서 네 말이 맞고 네 회사가 정말 성장성이 있다 치면은 네 돈으로 주식을 사들여라. 그리고 이때 3천억 정도 챙긴 돈이 있잖아요. 이 3천억 정도 챙긴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도 나서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진장군이라는 분이 사들이지도 않고 회사에서 자사주를 사들이지도 않으면 그것은 계획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 회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3천억 가져간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또 진장군이라는 분이 불 끄기 나서지 말고 그냥 주식이나 사서 공시나 빨리 때리세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잘 되려면 그런 뉴스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세 가지 입장을 얘기를 하죠.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떤 분석,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 종목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구경하는 사람들, 대기 매수세 이 3박자를 다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해드린 것은 진양곤을 비롯한 대주주들이나 아니면 주가를 움직인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제가 설명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경 중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경 중인 사람은 어떨 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진 회장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하고 자사주 매입에 나서게 되면,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서게 되면, 우리도 공격자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세력 입장도 받고, 구경 중인 사람 입장도 받고, 보유 중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어느 만큼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락을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손절할 것이냐, 이것은 모든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매수해서 팽달을 낮추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징후들이 저도 좋은 종목 분석해가지고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말씀만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을 분석하게 됐는데 제가 보는 상황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드려가지고 주가가 팍 오르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건강하게 팍팍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분석해보는 일개 개인에 불과한데 정말 이 주식의 방향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가를 제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매수 신호를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 분석해보면 이런 정도다 생각하시고, 어쨌거나 뭐 저는 뭐 진짜 개인적으로 이 주식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거나 오히려 또 수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운들 내시고요, 좋은 일 좀 많이 생기길 좀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